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거리가 깨어나고 하나둘씩 켜지는 불빛. 하루를 맞이하는 설레는 순간입니다. 아버님, 손님 맞기 전에 이렇게 얼굴 단장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손님은 기분 좋게 따야 되니까.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되게 일찍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명절 앞이라서 조금 바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나와가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언양알프스 시장의 장이 열리는 날. 일찌감치 난전이 펼쳐졌습니다. 텃밭에서 아침 저녁으로 키운 채소를 보따리에 싸 머리에 이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선 할머니들. 일찍 나오시네요. 예.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늦게 온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겠죠. 어머니 몇 시에 나오세요? 4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네요. 못 자지 뭐. 장이 오는 날 잘 못 잔다. 이제 잠이 들어오는가 보다. 잘못 잔다. 젊을 때 잠들면 아마. 일찍 못 오잖아. 자리 잡으려고. 예, 자리 잡으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좋은 자리 후유 잡으시죠. 잡으잖아. 이거 좋은 자리입니다. 예. 좋은 자리. 이거 안고 좋은 자리 잡으자. 옛 장터의 정취가 물씬 나는 언양알프스 시장.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는데요. 언제나 활기 넘치는 생생한 삶의 현장. 오늘은 언양알프스 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부대끼며 흙냄새, 사람 냄새 폴폴 풍기는 이곳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명성답게 언양알프스 시장에는 없는 게 없고 이른 시간부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시장은 이미 시끌벅적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이곳에서 골목골목 누비며 장을 구경하는 것도 장날만의 묘미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미용실도 시끌벅적하기는 마찬가지.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로 미용실은 이미 만원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날이라 평소보다 더 붐비는데요. 아침부터 머리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네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오셨어요. 아, 아침 7시 반부터 손님이 와요? 시골에는 멀리서 차를 타고 나오니까 일찍 오셔요. 미용실은 주부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수다로 꽃이 피는 곳.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머리 했습니다. 밤에 하고요. 하고 오늘도 장날이니까 친구 집이니까. 아, 놀러 오신 거예요? 네, 또 들렸다. 수시로 들립니다. 주부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잠시도 앉아 쉴 틈이 없는 전금임 씨. 언양알프스 시장의 할머니들 전담 미용사인데요. 이곳에서만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그냥 취미 생활로 했었는데 지금은 천직이 된 요즘은 시골 사는 할머니들 막 친구도 돼주고 이 나이에 놀면 뭐예요?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만두자니 그렇고 계속합니다. 할머니들의 머리 스타일은 백이면 백, 일명 뽀글이 파마라 불리는 스타일. 꽃단장 중인 할머니들에게 뽀글이 파마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입니다. 돈 죽으면 돈 내버리고 간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댕기다 구경도 하고 해라 해서도 맛있는 게 없어. 자, 내 입에 맞는 게 없더라고. 그 장에 맛있는 게 없으면 아이고 어쩌니까. 없더라. 그것도 못 보니 그렇고 저것도 못 보니 그렇고 막. 아저씨는 그것만 들어가시면 밥 들어오는 게. 그렇지. 아, 밥 들어온다는 게 월급을 받으니 밥이 안 들어오니 아직도 안 큰 거 있지. 옛날에 밥 보리밥도 양떼는 못 먹어갖고 옛날에서 다 그랬는 거. 애들 살 좀 이어갖고 섞어 도시락 사주고 나면 보리밥 그거 처지는 그것도 배대로 못 먹어갖고 옛날 말 그거 다 해가 살았는데 옛날에 어른들 살 섞은 것도 떠주고 애들 도시락 그것도 사주고 나면 뭐 있노?
그때는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못 먹고 그때는 머리를 안 했지. 그때 머리도 안 하고. 안 하지. 머리 이래 비닐을 비닐 찌르고만 찔러갖고 지랄로 비닐 찌르고 그랬대. 뚜뚜 말아가 이래 또 꽂고 그때는 머리가 어디 있는 거야. 할머니들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열심히 산 세월의 훈장.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할머니들은 사실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고 빡을 해야 좋대요. 왜 그럴까요? 쿵탁쿵탁처럼. 하고 하니까 자주 밥을 못 먹고 하니까 제작진 질문에 답답하다는 듯 목청을 높이는 할머니들. 지금 아침 7시 반에 말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오신 분이 있어요. 장보고. 장보고 아예 안 하는 그 사람 하나. 지금 몇 시죠? 지금 10시 반이니까 3시간 동안 지금 안 풀고 지금 장 보고 다니시는 예. 거예요? 중화제도 안 하고. 오순도순 잠시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 함흥차사였던 할머니가 등장. 잠시 장만 보고 온다더니 3시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 저 밑에 가 내놓다가 친구 한 만내가 그 안에 놓다가 들어가. 까먹으신 거예요? 예. 머리 하신 지. 완전 빠글빠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게 너무 오래 시간이 넘어가. 까바까바해놓으면 이쁩니다. 빨빨하면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늘 과연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기대만 발인데요. 안 봐심도 내려갈 때. 아 그럼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장도 안 보시고 놀러만 다니시다. 다시 안에 왔다. 아 새벽 5시요? 다시 안에 왔어요. 어두운 게 밤에 왔어. 밤에. 새벽에 집을 나섰지만 점심때가 다 돼서야 파마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 염색까지 했더니 완전 딴 사람입니다. 할머니들의 소박하지만 화려한 장날 풍경.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이쁘게 해줘갖고 그래 잘 나옵니다. 까마이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 나 머리가 잘 안 나와. 파마가 예쁘게 나왔다는 말에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진 머리 눈치. 나셨으니까 이제 또 시장 구경하러 가시는 거예요? 야, 한턱 내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갑시다.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오늘 돈 많이 가왔다. 머리도 단정하게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보러 갈 시간. 길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는 여학생들. 두리번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댑니다. 전통시장의 일상적인 풍경도 학생들은 새롭기만 한데요. 일단 걸음을 떼고 봅니다.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과제 시장 조사 시장 조사요? 정보 지도 만드는 게 과제로 나와서 그거 근데 언양 5일장을 조사해 오라고 하셔서 네. 오늘 저희 말고 많이 올 거예요. 네, 계속 있다 오면 올 거예요. 네. 한 30년 가까이 올 거예요. 네. 아 과제를 다 언양시장에서 해요? 네, 언양 5일장 지도 만드는 게 과제였어요. 네. 지도를 만드는데 사진을 찍고 있네요? 네, 근데 그 지도가 지리 지도가 아니라 그냥 지도가 아니라 단순 지도를 만들어 오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개인의 특색을 넣어서 약간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처럼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지도를 그렇게 만들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곳. 시장 구경에 과제는 잠시 잊은 듯합니다. 오목가사리 그게 뭐야? 그 곤냥 가지고 쓰는 그래.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물건들이 한가득. 그때 학생들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학생들이 모여드는데요. 아저씨가 보여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장수풍뎅이 애벌레. 장난기 발동한 아저씨, 갑자기 학생들에게 애국가 선창을 주문합니다. 학생들의 애국가 선창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약용뱀. 학생들이 시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학생들 놀란 가슴 맛있는 간식으로 가라앉히려는 듯 과자 가게 앞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요. 인심 후덕한 주인 아저씨 넉넉히도 나눠줍니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학생들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는데요. 먹는 것에 사양함이 없습니다. 따끈따끈할 때 먹는 그 맛이 가히 기가 막힙니다. 따끈따끈하다. 막 줘도 되는 겁니까? 네? 막 줘도 돼요. 아, 먹는 거는 돼요. 가져간 건 안 되고 먹는 거는 돼요. 이 시장에 좀 젊은 친구들 오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젊은 친구도 한 번씩 오면 좋지. 맨날 어머니들 오고 이모들만 오는 것보다 젊은 애들 사진 찍고 놀러 오잖아요. 시장 구경하는 거네. 어디서 왔는데? 어? 울산대. 사람이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시장. 학생들은 오늘 정을 주고받는 법을 과자로 온 거 배웁니다.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곳곳을 누비는 학생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복잡하고 시끌시끌하고 푸근하네요. 인심이 아주 넉넉한데. 마련데이트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가지에 반영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살던 곳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뭐지 한번 와보니까 되게 좋고 뭐지 인심도 되게 좋고 한데 이런 마트 같은 게 생겨서 이런 게 점점 없어지면 뭐지 다시는 이런 정을 못 느껴볼 것 같아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가지에서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느끼게 해볼게요. 이거 뭐야? 구경 많이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시장. 오늘 학생들은 시장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간 만들어진 따끈한 두부,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기 바쁩니다. 역시 두부는 시장 두부가 으뜸인가 본데요. 즉석에서 만든 두부라 더욱 인기가 좋습니다. 연하고 또 맛있고 부시고 또 진장진장 해내니까네 또 부드럽고 즉석에서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되고 이런 데는 뭐 또 아침에 해가 오면 저녁에서 살 수 있고 어쩌면 하루 지난 것도 사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두부는 그렇거든 좀 예민해갖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게 첫째로 좋대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 줄이 쫙까지 서갖고 뺑뺑 돌아가가지고 그래 있어요. 살라고 이 소문이 나갖고. 시장 내 인기 만점인 두부가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콩물이 잘 우러나도록 콩을 갈고 비지를 걸러내는데요. 그날 만든 두부만 판매하는 게 이 집의 철칙. 신선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 그렇고 이제 사절기에는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맷돌에서 갈아갖고 뭐 갈고 그 다음에 끓이고 가열하고 간수 치고 그 다음에 성형기까지 1시간 반 정도.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두부를 좋아했다는 두부집 사장 조기현 씨. 단출하지만 한 끼 식사로 모자람이 없는 두부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 지 벌써 17년째. IMF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집사람도 실제로 회사 잘 다니는 사람이 뭐 당장 나가갖고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집사람인데는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막 계속 막 반복적으로 두부를 막 이제 바깥에 나가고 두부를 해야 되겠다. 두부를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했는데 끝에 실제로 뭐 가갖고 이제 집사람이 허락한 하에서 일단은 막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허락을 뭐 안 했으면은 실제로 이거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회사에 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좀 빨리 좀 조기 또 명퇴가 되니까 희망퇴직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을 봐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 들고 저도 뭐 이때까지 나와갖고 한번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두부를 해갖고. 두부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힌 후로 17년째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기현 씨. 그는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인기 만점인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양 시장에 와갖고 시장 상인으로서 나도 인생을 한 번 더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 갖고는 뭐 두부로 인해 갖고 내 인생이 또 제2의 뭐 인생이 또 살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느끼죠. 두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오늘도 두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전합니다. 한편 조개 좌판이 펼쳐진 이곳에서는 부자 셋이 조개 장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조개를 손질하고 두 아들은 곰살맞게 손님들을 상대합니다. 소리가 5,000원요. 자, 조개 사가세요, 이모. 아직 애뜬 표정의 한 청년, 아버지의 장사를 돕고 있는데요. 크기로 썰어가지고 한번 헹구세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한 말솜씨로 주부들의 발길을 잡아끕니다. 참 보기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그죠? 요즘 다들 이런 직업 안 하는데 그죠? 보통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런 직 보통 안 하죠 젊은 사람 그죠? 우리 둘째, 저는 셋째. 그래. 아가 오남 1년. 오남 1년. 오늘 가게 도와줄게요. 오케이 말이. gem생전 놀러 왔는데 아빠 바쁘니까 도와주는 거래. 내가 이 아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거 키우고 나니까 좋네. 두 형제가 부지런히 아버지를 돕는 사이 어린 동생들은 한가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 두 형제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귀여운 늦둥이가 셋이나 됩니다. 나는 우리 넷째. 방금 준 걸로 우리 다섯째. 다섯째. 응, 다섯째. 우리 딸 여섯째. 그치. 너무 예뻐. 자녀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여섯째. 오남 1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자녀분이 많으신 거예요? 저도 뭐 실수지 뭐. 순간 실수로 알을 많이 낳지. 놀라고 놓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놓은 기라. 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실수였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행복이 그득합니다. 특히 오남 일녀 중에 홍일점인 막내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막내딸을 애지중지 돌보는 모습이 진정한 딸바보 아빠입니다. 자가 동생들 돈 다 가가. 응? 오빠야 조심해. 알았지? 너안 넣어갖고. 오빠야 없다. 내가 힘들 때 우리 애들 쳐다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거는 자식을 가지고 본 사람은 알 거야. 자식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자식들이 어린 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뭘 하는가는 모르잖아. 모르고 처인남 하나 아빠 안녕 이러면서 노니까 그게 즐겁지. 동심세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좋은 거야. 딴 게 필요 없어. 온종일 조개를 까다 보면 손이 따갑고 아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돕는 두 형제는 언제나 열심입니다. 특히 셋째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살아야지.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저희 엄마가 일 안 하면 집에서 쫓아보냅니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저. 옛날 저 보던 손님은 지금의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말 많이 한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도 뭐라 하고. 근처에서. 그런 부분이 좀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야 많이 되지. 일단 무엇보다 성격도 바뀌었고 장사로 인해서 할 것도 생기고. 올장이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밭이
기뻤지. 여기서 자기 나름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모나카 하나 전부 다 이걸 토대로 해서 내 꿈을 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아버지는 장성한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삶을 일궈낸 이곳에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노릇노릇 튀겨지고 있는 즉석 도넛. 설탕 듬뿍 묻어있는 도넛과 호떡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시장을 찾는 이마다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맛있어요. 장날 오면 먹을 게 많네요. 예, 먹으면 많아요. 사랑꾼이 많아요. 집에 싸가 집에 가면 맛없어요. 여기서 먹어야 맛있어요. 아, 써서 드시는 게 맛있어요? 맛있냐는 제작진 질문에 도넛 하나를 집어 직접 건네시는 인심 좋은 할머니. 맛을 보세요. 손 부끄럽잖아. 장날 오면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장날 안 오면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지? 이건 장난만 하요. 시장 한켠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단골 맛집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은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으로 허전한 속까지 꽉 채우는데요. (87년도에) 와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28년째 됩니다. 아, 24년째. 네, 베이비붐 세대니까 좀 못 먹고 큰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밀가루로 매일 뭐 칼국수 내지는 뭐 수제비 그런 걸로 많이 연명을 해왔으니까.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부터 한결같이 지켜온 그 맛.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또 찾게 됩니다. 쪼매날 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리봉 집에 가고 또 오면은 항상 이 집에 와요. 딴 집도 많은데 애들이 이제 오면은 여기서 먹던 버릇이 들어놓으니까 애들 어릴 때 또 오면은 반갑다고 용돈도 아주머니가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또 오게 되고 맛도 맛이지만 정이 있어요. 사장님이 보면. 여기 되게 오랫동안 찾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학생들도 옛날에 할 때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없는데 이제 급식 있고는 많이 안 와도 급식 없을 때는 전부 다 학생들이라 그 학생들이 커가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또 칼국수 맛있고 헐것 맛있다고 찾아줘. 얼마나 좋아. 그 보람이 좋아. 할머니의 칼국수를 먹으며 어른이 됐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직장인이 돼 다시 할머니를 찾기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73살이라도 하기 싫진 않아. 그렇게 찾아주시는 손님들 때문에. 예.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가면 문 닫으면 이튿날은 손님이 오시면 야단이랴. 왜 할머니 놀았느냐. 서울 갔더냐 미국 갔더냐. 할머니 집 와가지고 혹시도 못 먹고 갔다고 야단이래. 고객들이. 그 보람이 아주 좋아요. 진짜 문을 닫을 수가 없겠네요. 문 못 닫지요. 문 안 닫는 게 많아요. 문 닫을 수가 없어.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더 생각나는 칼국수. 할머니는 오늘도 정성스레 끓인 칼국수를 손님들에게 귀하게 대접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장 곳곳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언양알프스 시장. 시장 내에 위치한 상가단지에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오랜 연륜과 내공으로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인데요. 30년째 한복집을 운영 중인 허순현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색색깔의 고운 한복들. 허순연 할머니는 과거 한복이 호황기를 누리던 때부터 수없이 많은 이들의 한복을 지어왔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주로 보면은 요 푸린 쪽으로는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는 하늘만큼 높다고 해가지고 요래 이제 시어머니 한복. 또 친정 어머니 한복은 조금 분홍 쪽으로 많이 해가 입으십니다. 지금은 세월이 달라가 막 이렇게도 입는다 하는데 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요래가 입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분홍이에요? 친정 엄마는 예. 친정 엄마는? 친정 엄마는 딸을 몇십 년을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 보내니까 조금 분한 마음에서 분홍색을 입는답니다. 곁눈질로 배워 시작한 바느질이 어느덧 30년. 한복을 만들어 달라는 동네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첫 한복을 만든 게 계기가 됐습니다. 86년도에 우리 전빵욕을 사가지고 그래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했는 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30년 정도 했지 싶어요. 30년 동안? 예예. 오래 하셨네요. 그렇지. 3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애들도 여기서 키우고 처음에 우리가 여기 시장 들어왔을 때는 예 너무너무 춥고 손이 다 얼고 발이 다 얼고 이랬습니다. 정말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밤에도 밤샘도 하고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 밤샘이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시설은 너무 좋아졌는데 장사가 참 춥고 고생할 때보다는 반도 안 되니까 그지 예. 아쉬운 게 많지 예. 지금 이 시설에 우리가 장사만 너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한복. 온종일 시장에 나와 있어도 소출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순연 할머니는 청춘을 바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에겐 이곳이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쩐지 불안해. 시장에 이 손님이 막 찾을 것 같고 예. 그렇고 일단 시장 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으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 와서 쉬시는 거예요? 예예. 쉬면서 일하고 그래. 여기 오랫동안 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오래 같이 다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다 아침 되면은 새벽같이 다 나와야 되니까요. 가족들보다도 시장 주위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산다 아닙니까? 예. 형제보다도 그렇고 가족보다도 옆에 시장에 나오면은 더 많이 보고 삽니다. 예.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허순연 할머니.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 정성껏 삶을 읽어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시각각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언양알프스 시장. 이곳은 시장 안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입니다. 2달 전 상인회에서 손님들을 위해 쉼터로 마련한 곳인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래 시장에 카페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을 주제로 재래시장 주제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카페를 사던 분들이 시장을 보고 편히 쉬어갈 수 있고 이래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이래 보고 카페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게 카페는 딱히 이래 이 주인이 없고 모든 시장을 찾는 분들의 주인이고 또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실은 이런 공간이 잘 확보가 안 되죠. 여기는 특히나 좀 되게 넓은 편인데요. 애기들 데리고 엄마들이 왔을 때 아이가 뭘 먹고 싶어 하면은 마땅한 곳이 없죠. 길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편하게 드시고 또 여기 있는 카페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주스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참 좋습니다.
한편 카페 한쪽에서는 문화체험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언양시장이 언양알프스 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지 이제 1년 남짓. 그 사이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화체험 공방도 그 일환인데요. 오늘은 냅킨 아트 수업이 있는 날. 수강생들이 모두 자신만의 작품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예 쪽으로. 또 평소에는 한번 하려면 울산까지, 저는 지금 외곽 지역이라서 언양에 살면 괜찮은데 외곽 지역이라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울산에 있는 문화센터 배우러 가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여기 광고 전단지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정말 아마 1번 아니면 2번으로 등록했을 겁니다. 냅킨 아트 이외에도 뜨개, 목공예, 천연염색 등 요일별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이 수준급입니다. 혹자는 왜 시장에서 이런 걸 하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재래시장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체험은 일반적으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위주로만 일반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적인 체험 공간이. 그런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인식 변화가,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러면 첫째 여기는 또 오래됐으니까 할머니들 가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문화센터 있고 카페 있고 이러니까 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시장에 자주 올 수 있고 이래서 이런 배우는 기회가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이 귀했던 시절,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꿈이었다는 김미숙 씨. 그녀는 부잣집은 아니지만 과일 장사하는 남편을 만나 과일만큼은 원 없이 먹었습니다. 가게를 보던 미숙 씨가 무언가를 꺼내서 읽는데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라디오 오프닝. 오늘도 언양 알프스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양 알프스 시장의 상인 DJ. 생방송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볼펜 물고 이렇게 뭐 읽으시는 겁니까? 제가 그 알프스 전통시장 방송의 DJ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곧장 시장 내 방송국으로 출동. 틈틈이 받은 시초곡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드리면 되죠. 노사연의 바램. 부초 같은 인생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가 있는 거 제가 조금 이따 방송 들려드릴게요. 노래 아미세하고 내가 거기서 보고 시장 상인들의 신청곡이 쇄도합니다. 예예 수고했어. 직접 상인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 제가 사연 같은 것도 들려드리고 또 여기 광고도 되잖아요. 지금 파프리카 파시는 분이라든지 이러면 파프리카 사장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이렇게 하고 광고도 해드리고. 어떤 곡 많이 신청하세요? 대부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50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든지 좀 이런 잔잔한 서정적인 노래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시장 내 카페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음향시설과 송출장치, 스피커 등 웬만한 방송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 전 떨리는 마음으로 해보는 리허설. 안녕하세요. 언양 알프스 시장 방송 오후의 음악실. 쭉 읽지만 읽는 당연히 글이 써 있으니까 읽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서 송출되는 방송은 시장 곳곳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사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있었는데 언양 알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양 시장에서 언양 알프스 시장이라고 조금 신세대적이면서 관광적인 자원의 이름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면서 언양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특별히 시장 안에 방송국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언양 알프스 시장 방송이 생겨서 시장에 왔을 때 또 다른 추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들어가 있죠. 리허설은 끝. 이제 생방송을 30초 앞둔 상황. PD가 콘솔을 잡고 시그널이 흐르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가 시작됩니다. 벌써 시장 방송 오후의 음악실 진행을 맡은 DJ 김미숙입니다. 처음 출발은 미약하게 시작하시는 시장 곳곳에 방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팔며 무심결에 듣지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그리고 이렇게 노래 나올 때 이제 그다음 멘트 보시면서 음악도 같이 타고 계셔야지. 신청곡이 나간 사이 PD의 코치가 이어지는데요. 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내 방송을 들으 지금 이기부신 씨 여러분들 좋으시죠? 뭐 이런 느낌이 흥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DJ 김미숙 씨는 여유가 넘칩니다. 아니 그냥 노래에 빠져서 저는 뭐 즐깁니다. 이 앉아서 이 시간만큼은 방송을 하면서 좀 즐기는 편입니다.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합니다. 오프닝 멘트며 원고도 김미숙 씨가 다 쓴 거라고 하는데요. 듣는 이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하고픈 게 그녀의 꿈입니다. 어제를 버려야만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오늘을 버려야만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뭐 좀 힘드는 부분이 있었을 때 상인분들도 장사하시면서 힘들 것들이 있고 또 요즘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좀 힘 좀 내라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뭐 제가 이렇게 쓰는 멘트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또 노래 선곡도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노래도 선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든 경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컨셉으로 좀 많이 내용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인생도 장날과 비슷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법. 중요한 건 매 순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 사연과 굴곡 많은 시장 상인분들, 김미숙 씨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진행의 DJ 김미숙이었습니다. 즐거운 오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제가 좀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노래 들려드리고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상인분들께 좀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 DJ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상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의 기쁨과 애환과 그들의 속상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들에게 위로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장을 방문했다가 아시게 되시는 분들도 여기 뭔가 달라라는 그런 시발점을 저희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런 거 원양에 가면 이런 게 있대 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신없었던 하루, 어느새 해가 저뭅니다. 손님들이 서서히 시장을 빠져나가는 시간. 시장 상인들에게는 중요한 일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예, 어서 오세요. 오늘 점포대학에 있습니다. 오늘 7시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점포대학에 있습니다. 7시에. 오늘 너무 바쁜데요. 바빠도 왜 합니까? 그때문에 우리 할 걸 해야지. 실제 알다시피 우리 시장에 좀 안쪽까지 옛날 그 전통 시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지저분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단순하게 말하자면 좀 깨끗하게 하자는 이유로서 우리가 점포대학을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지금은 점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바뀌어야 시장이 산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제1기 점포대학. 시장 일만으로도 바쁜 상인들이 교육이 있는 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면이나 모든 면을 이제 전부 다 만족을 하시게 뭐 마트 같은데 그런 데보다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좀 이런 자리에서 들음으로써 좀 상인들이 조금 뭐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각성은 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막 시장에서 노점상 뭐 시장 일을 하면은 좀 되게 억세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와서 좀 듣고 이러면 조금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경례 반갑습니다. 수업은 강사님을 향한 깍듯한 인사로 시작됩니다. 상인들의 열정을 아는 듯 강사님도 목청을 높이는데요. 몇십 년 만에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도 눈빛을 반짝이며 수업에 집중합니다. 100% 다 젖어서 이게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가 뭐 실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필기도 놓치지 않는데요. 교육을 통해 시장 내에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차장이 바뀌다든지 시설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레이아웃 바뀐다든지 다양한 부분 자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인식 자체가 바뀌고 세금 관련된 부분 자체도 또 인식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과거에 했던 행태하고 지금 행태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예전에 그런 했던 그런 사업 형태하고 지금 형태하고 이제 많이 이제 바뀜으로써 좀 많이 좀 그 과거보다는 수익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도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아마 사인대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의식해줘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금 더 차원 있다기보다는 하나같이 한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런 마음으로 받고 있거든요. 시장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짧았던 하루, 분주했던 장날도 끝나갑니다. 상인들은 뒷정리를 하며 부산했던 하루를 정리하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조금 없으면 조금 피곤하지만 손님이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많아서 안 피곤합니다. 장날은 항상 즐거워요. 손님이 많아요. 손주,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래 또 손님들 이래 모시고 오면 너무 내가 참말로 우리 집이 국시가 맛있는 거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 하자는 이 국시 장사라도 나는 너무 행복을 선호한다고 나는. 조갯집 6남매 막둥이들도 청소를 돕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름 열심입니다. 기분 좋지요? 딴 건 뭐 없고 그냥 뭐 다 같이 하니까 애들도 청소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네요. 대박 났으면 좋겠지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저녁 9시까지.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거리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바라면 그거네요. 그냥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언양장인데 언양 알프스 시장이라는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예쁘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와서 보시면 전통장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새로 변형된 장터의 모습도 조금 있어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와서 아이들 시장에 와서 뭐 하지가 아니라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해서 좀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도 같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이런 거 원양에 가면 이런 게 있다 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쉼터가 되어온 곳.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서로 부대끼고 함께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곳. 이곳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곳, 언양 알프스 시장이었습니다.